오버그립으로 프론트 레이즈를 했을 때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32%였습니다. 하지만 언더그립으로 했더니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바로 67%로 올랐고, 이걸 덤벨이 아니라 케이블로 했더니 86%까지 올랐습니다. 언더그립이 오버그립보다 더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근손실 방지 위원회입니다. 이 두 영상이 기존 어깨 운동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러 가져왔습니다. 이 두 해외 유튜버들이 근육 활성화 기계를 부착하고 어깨 운동을 한 후 어떤 어깨 운동이 가장 어깨 근육 활성화가 높게 나오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영상만 단순히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왜 이 운동들이 어깨에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였는지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측면 삼각근은 사레레가 가장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이 두 영상에서는 팔을 휘두르는 운동, 원판 돌리기, 그리고 숄더 프레스 같은 복합적인 어깨 운동이 데이터적으로 가장 큰 측면 삼각근 활성도를 보여줬지만, 이건 EMG 기계의 함정입니다. EMG 기계는 수축과 이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활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도 활성화하지만 몸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할 때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어깨 운동들은 측면 삼각근이 무게가 앞, 뒤, 양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밸런스를 잡기 위해 활성화되는 거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때문에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측면 삼각근을 성장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인 거죠. 예를 들면 스탠딩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엉덩이가 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 활성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EMG 기계를 붙이면 둔근의 활성도가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스탠딩 숄더 프레스가 둔근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운동이 아니죠. 복합적인 어깨 운동과 측면 삼각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측면 삼각근을 수축과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근육 활성도가 가장 높은 운동은 모두가 아시는 사레레입니다. 특히 두 영상에서 팔을 30도에서 40도 앞으로 하면 어깨 충돌도 방지하면서 약 60%와 50%로 가장 큰 측면 삼각근의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세트가 넘어가면서 측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확 꺾였습니다. 덤벨이 몸 앞에 있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이 지치면서 그 무게를 승모근이 대신 잡아주고 있어 측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4세트부터 20%대로 떨어지고 6세트째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측면 삼각근의 성장을 위해선 사레를 하시되 3세트에서 4세트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면 삼각근인데, 전면 삼각근은 프론트 레이즈와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가 가장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프론트 레이즈는 언더그립으로,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면 가장 높은 전면 삼각근 활성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버그립으로 프론트 레이즈를 했을 때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32%였습니다. 하지만 언더그립으로 했더니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바로 67%로 올랐고, 이걸 덤벨이 아니라 케이블로 했더니 86%까지 올랐습니다. 언더그립이 오버그립보다 더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언더그립으로 하면 측면 삼각근이 운동에 개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버그립으로 하면 측면 삼각근의 결대로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과 전면 삼각근을 모두 써서 무게를 올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언더그립으로 하면 팔의 움직임이 측면 삼각근의 결대로 움직이기 않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의 개입을 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진행한 이 연구에서 오버그립, 해머그립, 그리고 언더그립으로 프론트 레이즈를 했을 때 이런 그립의 변화가 전면 삼각근과 승모근 활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해봤는데, 언더그립으로 했을 때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음과 동시에 승모근의 활성도는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언더그립으로 프론트 레이즈를 하시면 전면 삼각근을 효율적으로 타겟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 또 중요한 점은 팔꿈치를 쭉 펴지 말고 약간 굽혀야 합니다. 팔꿈치를 쭉 펴게 되면 무게가 온전히 전면 삼각근에 실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 인대로도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무게가 전면 삼각근과 팔꿈치로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팔꿈치 부상 위험도 있고 들고 있는 무게를 전면 삼각근에 집중도 있게 타겟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시티드 숄더 프레스도 높은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탠딩 숄더 프레스보다 시티드 숄더 프레스가 높은 전면 삼각근 활성도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도 앉아서 숄더 프레스를 하면 스탠딩 숄더 프레스와 다르게 벤치에 기대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무게를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 삼각근을 효율적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케이블 언더그립 프론트 레이즈와 시티드 숄더 프레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 삼각근은 리버스 바벨 레이즈, 라잉 리어 델트 레이즈, 그리고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가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리어 델트 플라이 머신을 사용하는데 이 머신은 낮은 후면 삼각근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어 델트 플라이 머신은 약 60%의 후면 삼각근 활성도가 나타났지만 리버스 바벨 레이즈는 약 95%의 후면 삼각근 활성도가 나타났습니다. 리버스 바벨 레이즈가 특별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리버스 바벨 레이즈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른 운동들도 높은 후면 삼각근 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잉 리어 델트 레이즈는 95%, 그리고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는 75%의 높은 후면 삼각근 활성도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운동들의 움직임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후면 삼각근의 결대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후면 삼각근의 결은 약 45도 아래로 뻗쳐 있는데 리어 델트 플라이 머신을 사용하면 팔꿈치를 어쩔 수 없이 올리기 때문에 후면 삼각근의 결대로 근육을 수축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리어 델트 플라이 머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팔꿈치를 들어 올린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도 28%의 낮은 후면 삼각근 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후면 삼각근의 결대로 수축을 할 수 있는 리버스 바벨 레이즈, 라잉 리어 델트 레이즈, 그리고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는 후면 삼각근을 아주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효율이 좋은 어깨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신선한 운동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손실 방지 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